옥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 열병식 괴물 ICBM 전술핵부대에 나왔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거의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중정모를 쓰고서 이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이 찍혀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중앙통신에 대한 에서 찍은 사진인 모양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북한은 고령화의 저주가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땅 꼰대 할배들이거든요. 김정은이 빼놓고는. 진급을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정치인분들이라든지 군이라든지 하면은 정년이란 게 있고 등등이 있는데 북한은 정년제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숙청 당해야만 나가는 거로 되어 있는지 숙청이란 게 꼭 목숨을 잃는다기보다도 숙청은 목숨을 잃는 거고 숙정은 좀 은퇴시키는 거고 그런 거로 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김정은이 빼놓고는 전부 다 늙은 꼰대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인 것 같이 그냥 비아냥을 좀 거려보고 싶네요. 미국 맥사 테크놀로지사의 위성 사진으로서 군 위성이 아니고 이제 민간 위성이 찍은 건데 화성 17호 ICBM 종대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있고 그다음에 고체 엔진 이게 이제 또 좀 중요한 거죠. 액체 엔진보다도. 고체 엔진은 바로바로 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체 엔진이 있다는 얘기는 또 중요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4대 백두혈통 김주의 열병식 귀분석 차지 존재감. 헤럴드 경제 보도 내용인데요. 리설주보다 앞서 언급받고 김여정은 거론이 안 됐으며 조영원 등 김주혜 모시고 열병식 귀분석 자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중학생도 안 된 나이 아니에요. 중학생 만약 되더라도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한 1, 2학년이나 됐을까 말까 한 그런 나이인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 3대 이 지도자가 될 줄 몰랐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때 외국 뉴스를 보면 스위스에서 유학 등을 했었다. 비밀로 붙여져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김주혜 어린애를 전면에 내세우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얼굴이 벌써 팔려버리면은 이제 외국 유학은 못 가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문물을 소화한다든지 그런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또 여성 지도자를 만들겠다? 도무지 요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직까지 제가 좀 모르는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아마 외국 유학 못 보낼 것 같은데 북한에서 충분히 배워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정은이는 사실 외국물을 좀 먹었다고 봐야 되겠죠. 유학을 갖다가 스위스에서 했다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의 낡은 전투기는 여전히 미국과 남한을 긴장시키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벤자민
멜로의 보도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꽤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이 북한이 무인 드론기 같은 것 쪽으로 개발을 하지 않겠냐. 최근에 무인기 중 한 대가 서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상공을 잠시 통과했다는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좀 문제로 보이네요. 북한의 그 전투기가 이륙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착륙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진이 찍혔네요. 항공기 현대화 측면에서 북한의 미래는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초부터 드론 개발 및 인수를 추진해 왔으며 20정 500여 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우리나라 의원이 이런 얘기를 좀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업화가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투기 개발 이런 거 우리나라가 최근 해야 된 거지만은 이런 전투기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미사일 쪽으로 계속 그 개발을 비대칭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북한이 무장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뉴스 보도들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어린애 김주혜 어린애가 참석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잔해 속 18만 명 매몰이라고 나오네요. 사망자 동일본 대지진 넘어서나 튀르키예 강진 3일째 튀르키예 시리아 사망자 1만 5천 명 현재 하루 수천 명씩 사망자 나올 것. 이재민 2,300만 명 발생 추정. 2차 피해 우려. 엉뚱할지 모르지만 재난은 재난으로서의 대처와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요청이 되긴 하지만 에르도안의 대통령이죠. 터키 대통령의 지정학적 외교인지는 모르나 양다리 정치 외교는 한계에 온 것만 같다는 뜬금없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비유가 들어와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리아까지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은 할 겁니다만 그런 생각이 어쩐지 좀 이게 들어오는 게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게 제가 좀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은 뭐하냐? 우리나라 뉴스는 벌써 특수 말한 구조대가 갔다 그러지만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미국 쪽의 뉴스는 에어포스 타임즈라는 데에서만 나왔어요. 미 정부 터키 지진 지원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얘기가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국방부 쪽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 유럽군 사령부에서 이제 인명피해의 슬픔을 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직접 표현을 하고 애도를 표현하고 윤 대통령도 터키 대사관에 가서 애도를 표했다 이런 얘기인데 백악관이 아닌 국방부 및 미 유럽 군사령부의 진행사항 뉴스화 하는 곳은 공군신문밖에 미국은 언론에서는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죠. 아까 에드로안의 양다리 이 전략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은 미국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민간 구조대가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국방부 소속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이 군인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쌓여 있는 건 구호물자 및 여러 가지겠지만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봐서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우리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에서 물론 구조대원에는 군부대 출신도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 무슨 소방서나 이런 출신들도 있겠습니다만 특수부대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특별 구조, 해외 구조대라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보면은 그냥 군인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한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첫 생존자 구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해외 긴급 구호대라고 우리는 이제 그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급조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견해서 가자마자 1시간 만에 1시간인지 여기 어떻게 되냐요. 그 게시하고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70대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뉴스를 했고 현재 보도 내용은 사망자 수가 양국에서 시리아 포함해서 1만 5천 명 선이 넘어섰다. AP통신에 따르면 대지진 사망자 수는 튀르키예 1만 2,391명, 시리아 2,992명으로 집계돼 총 1만 5,383명이더라고. 구체적으로 단자리 숫자까지 언급을 해서 보도를 했네요. 이거와 연관해서 동일 날짜에 이게 야후 검색 표면인데 제일 위에 나온 게 CEO 밥 아이거 디즈니에서 7,000명 정리하고 발표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맨 위에 띄우는 걸 보니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한참 밑에 나오는데 로이터 통신으로 중국 지진 피해 시리아에 440만 달러 긴급 지원 제공. 터키 쪽은 아닌 것 같죠. 시리아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또 로이터 통신이 소개를 하고 있죠. 또 탈레반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쪽의 탈레반 정부도 터키 시리아 지진 지원 파견을 했다. 또 터키에서 시리아로 유엔 구호품 전달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에서 말하자면은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의 우선순위는 좀 이렇게 틀리더라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 부주석은 일본 아베 총리에게 미국에서 태어나면 공산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자벨 레이놀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아베 수상이 이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회고록이 출판이 돼서 다시 말해 그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정당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정치를 한다든가 정당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뭐 눈치만 보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았을 것이라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이거 한 여담이겠지만은 회고록에 나오는 자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공산당이 되는 건 자연스러웠다. 이런 얘기겠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스스로를 서방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서방의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고 불평했고 이게 대통령 돼서 유럽에 가서라도 야 뭐 독일 총리나 뭐 이런 데서 왜 우리 나토를 지키는데 왜 미국 돈만 들어가냐 니들도 돈 좀 대라 우리나라한테도 얘기했고 일본에도 얘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조금 금이 갔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자유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사이 분열이라는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아베는 말한다. 이런 표현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서방을 하나로 묶는다는 개념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아시아판 나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 그런 걸 또 강조하지 공화당 입장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저기 포스트
아메리카 USA를 얘기한 걸 보니까 신고립주의 이런 성격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얘기지만은 아베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한국에 충분한 보상을 했는지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정부를 부양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요거 맞는 얘기예요. 일반 통상성에 근무했던 보좌관들이 주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을 제한했다. 통상성 근무했던 보좌관들이 좀 너무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뭐 하니까 이런 그 수출 제한을 했다. 일본으로서는 어느 정도 그 대응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아베 총리는 국제협정을 지킬 수 없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제협정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실 그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대일 청구권은 박정희 독재 정권 때 그거로 다 끝난 것이라고 합의를 그 정부 간에 본 거니까 그거를 지금에 와서 무슨 전범국가니 뭐 위안부니 뭐 이러는 한국 그 좌파 정권하고 좀뭐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로 끝내자. 그리고 이제 그 이 보상 문제는 대한민국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좀 보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저는 그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중국 기구를 격추한 미군 F-22 콜사인의 유래는 1차 대전 기구 격추왕 F-22 콜사인이 프랑크였던 이유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1차 대전 때 그 독일 기구를 14대를 격추한 프랭크 루크 소위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막판에 2대의 기구를 격추한 뒤에 이 지상에서 독일군과 교전하다 전사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지만은 명예훈장, 미국 최고위 훈장 및 수훈 14장을 받고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빠른 전투기가 느린 그 비행선이나 그런 이 기구를 그 말하자면은 그 격추한다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닌 모양이에요. F-22 전략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공중을 천천히 떠다니는 중국의 적기 공중에서 격추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 F-22가 중국의 그 풍선 기구를 격추시킨 것은 자관 그 F-22의 그 Z 그 전투기가 나온 이후로는 최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뭐 그런 거라는데.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그 공군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견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JB 프레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타무라 아쯔시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아마 그 항공 자위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이것으로 끝인가? 절망의 구렁에서 일전, 2년 후에는 주가가 10배, 기적의 대역전극 계기는 조선 전쟁이었다. 와다나베 세이치, 환동사, 골드 온라인이라는 뉴스 매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우측가부터 얘기하면은 1950년에 최저치를 정했을 때에 발생한 일인데 당시 일본 경제의 디프레이션 속에 있는 니케이 평균 주가는 10개월에서 52% 하락했다. 이는 GHQ 이게 그 제너럴 헤드쿼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관 일본을 지배하는 그 메가더 행정부 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5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군정이 3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했지만은
거기에 그 디트로이트 은행장 조지프 도지 씨가 전후의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 금융 긴축책 디플레 정책에 의한 실업과 도산이 잇따르는 도지 불황, 도지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현재의 일본 산업도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한국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 박정희 정권 때 한국 경제 발전할 때 일본이 많이 실질적으로 도와줬다 하는 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 회복 계기는 조선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 군수 특수 때문에, 조선 특수 때문에 호경기에 그때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됐던 거다. 이런 걸 솔직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양식 있는 사람들의 보도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요타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보면은 이게 출처를 제가 까먹었네요. 도요타 4월에서 12월 그러니까 한 3분 기간 정도의 내용이겠죠. 순이익 18% 감소라 자재 가격 급등 여파, 매출은 사상 최고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내려갔다 하는 것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영업이익률은 여기는 이익률이라기보다도 영업이익 자체가 금액상으로 17.1%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미지를 더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일본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검색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처럼 다트 공시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여러 번 제가 검색을 했는데 제가 검색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좀 못 보게 돼 있는 건지 좀 하다가 우리나라 거 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쪽에서도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금감원 같은 데에서 공시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좀 제가 알게 되면은 또 외국 기업도 스루프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일 언론 한국 기껏 도와줬더니 이제는 전문기업 비난 열 올려. 요런 뉴스를 서울신문이 이런 제목을 이렇게 띄웠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이 아소다로 부총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이런 입장에서 잘 해결해 보자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밀고 땡기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갓도 가스노부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얘도 염색을 한 것 같아. 나이는 먹은 친구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적당히 해라. 우리나라가 알아서 이거 해결하겠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금을 좀 스스로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지금 좀 해보자는데 이런 발언은 또 어긋장 놓는 그런 발언 아니에요, 이 관방장관이.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얘기냐, 자기네들은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냐. 그 속내를 좀 모르겠네요, 일본 애들의. 공기 탔겠던 이유가 중국발 대기 오염물질 한반도에 다량 유입.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인데 고려 대기환경연구소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저기 나온 얘기인데 이 보라색이 이제 이 대기 오염 물질이 이렇게 넘어와서 한반도 남부 쪽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중부에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저기 동북삼성 쪽이 편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오면은 이북을 통해서 또 남한까지 내려오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알게 된 것도 15년 이상 돼가지고 그때부터 달래 침공이냐 중국이 이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그 산업화 하면서 결국은 중국이 그 산업 발전을 해서 경제 발전하고 산업 국가가 되는 건 다 좋은데 이 공해 방지 이런 거를 잘 안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지들 나라의 그 공기도 문제지만은 지구가 이 도는 이 방향 때문에 바람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쪽이나 일본 쪽으로 불게 되기 그걸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동쪽으로 날아오게 된다 이게 편서풍 때문에 에, 뭐 그런 얘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15년 전부터 강조했던 산업화된 중공의 침공이 상징적인 비유다. 달래 그 중공을 주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호적인 건 좋은데 이걸 해결해야지 같이 그 우호적으로 뭘 지내든가 말든가 하지. 자기네들은 환경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물론 발생되는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CO2를 줄인다 뭐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게 있듯이 중국 자체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청정 원료를 쓸 수가 없죠. 다 석탄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미세 오염 먼지가 넘어오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중국 자체 내에서도 문제는 엄청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사실이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할 말을 좀 제대로 환경부 장관끼리 대화를 아니 그러니까 한중일 그 환경 장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건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 이슈화해서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이젠 문제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한국이나 일본이나 왜 마스크를 왜 안 벗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미국의 장군 대 침략국, 동맹국은 아시아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AP 진 고메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어쨌든 필리핀에도 이번에 미군 기지가 그 추가적으로 4군데 이상 더 들어가면서 자관 말하자면은 중국이 아니 그 북한이나 중국이 그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미 장군의 그 발언인 거로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게 그러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는 패배 쪽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과 북한과 같은 아시아의 잠재적 침략자들에게 경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자, 뭐 우리의 그 안보나 평화를 위해서 그 정한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뭐 매우 귀중한 거고 이제 대만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필리핀까지 포함하는 그런 동맹 관계를 미국이 쫙쫙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 자민당 기시다가 일본 은행의 피봇을 노리면 분열된다. 이런 뉴스가 블룸버그 로카와 다카시, 이토 스미오, 후지오카 도로라고 전부 다 일본인 기자들의 내용인데 현재 야마구치 히로이데 일본은행 총재를 차기 총재로 지명할 경우 일본 여당 내에서 당내 분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왔다네요. 다음 주 구로다 하루히코 후임 총재 지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야마구치 히로히데라는 그 부총재 출신을 그 총재로 선택할 경우 당내 반발이 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언뜻 그 비친 뉴스 내용은 그 저금리 정책을 그 포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일단 물가를 뭐 잡는다 뭐 어떻다 하지만은 거시적인 어떤 그런 이 금융 쪽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솔직히 일천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이런 뉴스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 필리핀 방위관계 강화 계획 체결했다. 뭐 동맹 체결은 아니지만은 AP 야마구치 마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의 영향 확대에 대응해가지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목요일 날, 목요일이면 오늘 아니에요. 양국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협정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미 국방장관하고 이 군사기지 내주는 거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바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얘기고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방문하기 전에 두 나라끼리 투 플러스 투 안보 회담을 열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와 이제 회담에서 그런 방위 및 안보뿐만 아니라 농업, 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개발 등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는 2천억 엔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리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서로 사인을 하더라도 예의상 마르코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야 되겠죠. 아마 천황까지 면담하는 거로 요청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황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한지 안 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나가는데 일본은 말하자면은 조폭 서열로 아니 마피아 서열로 보면은 서열 2위를 자처하면서 큰형님 그러니까 이 마피아 보스의 이 두 번째 이 보스로서 형님 두 번째 형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한국은 새로운 FX 조치가 기업들에게 원화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도 모르는 분야고요. 참 일천한 분야지만은 어쨌든 IMF 때 외환시장을 꽉 규제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푼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외국 자본한테 또 이 먹이 사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반대적으로 금융시장을 다 이렇게 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시장은 이미 열려 있는 거지만은 또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무슨 신고 여건이 있고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이 정책을 좀 피는 것 같습니다. 방기선 차관이 어디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한국을 위하는 길이고 또 서로 글로벌 금융들과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정책이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수출업자들이 사실상 그런 것보다도 파워와 품질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걸 또 나무 위키에서 찾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을 이렇게 이 로이터에서 5만 원권을 표시를 이렇게 했네요. 잠깐 외환 거래가 더 개방이 된다 하는 것만 내년 아니 올해 7월에 오픈이 될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
외환거래 시장을 더 확대 완화한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뉴스를 찾아봤지만은 없어요. 이걸 꼭 외국 뉴스를 통해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지. 국내 경제신문들도 꽤 많을 텐데, 근데 여기에 그 춘식 유라는 게 유춘식 씨라는 분이겠죠. 예나 공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게 번역을 뭐 이름이 파크였을 텐데 예나 파크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 이제 AI가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공원으로 그 번역하면 안 되는데 사람 이름은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HD 현대 신사옥 그 분당 이 고속도로변에 이 크게 세워졌는데 언제 이걸 또 졌죠? 17제 계열사 입주한 글로벌 R&D 센터, 앱 하나로 통근 식당 근무석 회의실 예약, 최고급 책상 의자 방역 로봇 등 구비 빅테크 뺨치네. 그리고 그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더 스마트한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정기선 H현대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분당구 글로벌 R&D 센터 집들이 기업의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HD 현대, 현대 계열이 HD 현대가 있고 현대차 그룹이 있고 크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한라 뭐 이런 식으로 KCC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좀 반개로 흩어져 있죠. 그래도 뭐 현대라는 데가 대한민국의 뭐 상당한 어떤 대기업으로서 경제에 그 미치는 영향을 꽤 높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그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 HD 현대에서 운영하는 그 자회사인 조선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입장이고요. 뭐 현대 건설기계, 그다음에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 뭐 이런 대등들도 또 그다음에 현대 로템 뭐 이런 데는 또 방산 업체로서 그 K9 자주포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또 K2는 한화 쪽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이 잘 돼야 뭐 한국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신사옥에서 더 돈을 좀 벌고 일자리도 또 창출해주고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